대표님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든 것 중 하나는요, 직원을 뽑았는데도 대표님의 일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표님이 일을 대충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오히려 반대예요.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챙기고, 직원이 놓친 일은 직접 처리하고, 애매한 일은 바로 결정해주고, 마지막 결과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다 보면 직원들은 점점 더 자주 대표님을 찾게 되고, 대표님이 없는 순간에는 결정이 밀리면서 업무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일을 줄이려고 사람을 뽑았는데 회사는 오히려 대표님 한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된 거예요. 사장학개론의 저자 김승호 회장은 대표가 직원들의 일까지 계속 직접 챙기게 되면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기 어려워지고, 회사도 대표 한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부지런하면 회사가 망한다 라고 강하게 표현한 건데요, 대표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빠르게 판단하고 직접 해결해주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대표님의 답을 기다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직원들의 질문과 확인이 대표님 한 사람에게 계속 몰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기준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떤 업무부터 체계로 바꿔야 하는지도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대표님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수록 직원은 더 자주 답을 구하게 되고, 회사는 조금씩 대표님의 판단과 처리 속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김승호 회장은 다른 강연에서 자신은 김밥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유통회사에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을 직원 운영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대표님이 매번 답을 주지 않아도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려면 직원이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만 대표님에게 보고해야 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 범위와 기준, 보고 방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이런 운영 체계를 지원하는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걸 자주 봤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업무 기준을 알고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직원은 결국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직원 정보와 근로계약, 근무 일정과 출퇴근 기록, 식대와 연차처럼 관리해야 할 업무도 함께 늘어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관리할 정보가 많아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를 찾고 전달하고 확인해서 다음 업무로 연결하는 역할이 계속 대표님이나 특정 관리자에게만 남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늘었는데 운영 체계는 함께 커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직원 운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기준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라면 그건 회사의 정보라기보다 그 담당자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입력하거나 결정한 정보가 다음 업무에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느냐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내용을 다른 파일에 다시 옮겨줬고 그때마다 사람이 다시 확인하고 해석해야 된다면 아직 업무가 제대로 연결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표는 엑셀에 있고 출퇴근 기록은 출퇴근기에 있고 휴가 내용은 메신저에 남아있다면 월말에는 관리자가 이 자료를 다시 모아서 하나씩 맞춰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미 다 있는데 서로 연결돼 있지 않으니 사람의 반복 작업이 계속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과 절차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관리자 한 명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회사와 그 관리자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본사에서 매번 각 사업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직원과 운영 현황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프로그램 하나에 넣는다고 운영 체계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과 절차가 먼저 정리돼 있어야 하고 사람마다 역할과 권한이 구분돼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다음 업무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또 운영 체계가 사람의 판단까지 전부 대신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표님과 관리자는 기준을 정하고 중요한 예외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하고 같은 정보를 다시 옮겨 적고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고 매번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은 업무 시스템이 맡아줘야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대표님이나 특정 관리자 한 사람이 빠지면 멈추는 업무가 무엇인지, 같은 정보를 2번 이상 입력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일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바로 그것이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작점입니다. 저희도 인사 근태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서 직원 정보와 근무표, 출퇴근 기록과 근태집
설계, 식대, 연차, 근로계약 같은 직원 운영 업무를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중 근무표부터 출퇴근 기록과 근태 집계까지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고정 댓글에 연결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대표님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님의 부지런함이 회사의 운영 체계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직원을 뽑아도 대표님의 일이 줄지 않고 있다면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만으로 해결하려 하기 전에 지금의 업무가 다른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관리와 근무표, 연차, 근태처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실무 문제를 쉽고 현실적으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